이제 앞서서 유령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18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1800년 실제 홀로그램은 이게 아니다. 네네. 이거는 가짜다. 굳이 얘기하면 홀로그래픽이라는 홀로그램스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인데 네네네. 스타가 나왔다가 뭐 사라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예술의 종합 세트가 아닌가. 여러분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비트코인을 이야기를 하겠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비트코인인데요. 이 재미난 아이템을 갖고 오죠. T트렌드. 상대방의 이제 그 외모를 평가하는. 오, 꽤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인입니다. 이 K-팝이 뜨면서 K-팝 가수들이 굉장히 바쁘죠. 이 나라 저 나라 막 돌아다니면서 바쁜데 하지만 한 공간에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이 유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홀로그래픽 공연이 요즘 한창 뜨고 있다고 합니다. 빅뱅, 싸이 이런 유령이 서울 한복판에 나타나서 공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진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사님, 제가 이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유령이 있지도 않은 유령, 마치 진짜 같은 가짜의 가수들이 이 어떤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더라. 네네.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홀로그래픽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홀로그램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마치 이제 스타가 현장에 없지만 마치 그 무대에 있는 것 같이 연출해서 스타와 함께 이렇게 공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로그램에 스타가 나오고 이제 홀로그램 그 양옆 옆편으로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다른 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그래서 극장을 보는 형태로 지금 이제 에버랜드하고 동대문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미디어 파사드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그 미디어 파사드는 그러니까 그 건물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내벽이라든가 이 벽 자체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읽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가상의 저희가 CG를 만들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만듭니다. 예. 그걸 3D 매핑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3D 매핑을 매핑을 한 후에 되게 효과가 좋은 그런 영상 기술을 쓰는 거죠. 또 이제 뭐 들어간다거나 나온다거나 벽돌이 돌린다거나 공간이 이렇게 한 번에 싹 바뀐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간이 바뀌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들도 네. 제가 이제 앞서서 유령이다라는 말을 썼는데 네네. 이런 기술을 일컬어서 뭐 고스트 효과, 네네. 이거 고스트 기술을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보통 이제 페퍼스 고스트 방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페퍼스 고스트. 네. 페퍼스가 뭡니까? 그 처음에 이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무대에 이제 올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존 헨리 페퍼라는 분이라고 사람 하시더라고요. 이름이군요. 네네. 저도 페퍼라는 사람 이름이고요. 네. 그리고 180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1800년.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에 어떤 피사체를 놓거나 이제 프로젝터로 리플렉션을 시켜서 여기 45도 되는데 이제 하프미러라던가 아니면 투명한 필름 같은 걸 여기다 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사가 돼서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이제 비친 상이 요 뒤쯤에 이제 묻히게 되는데요. 예.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자체가 투명한 필름이기 때문에 뒤에 의자 같은 거를 놓거나 아니면 뒤에 뭐 새로운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쏘거나 하면은 마치 요 바닥에 있는 게 있다 사라졌다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마치 그 스타가 나왔다가 뭐 사라졌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인데. 네네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이렇게 뭐 장치라고 하는 것들 이제 활용을 해서 점차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한 거죠. 촬영 기술이라던가. 그래서 촬영 장비보다 8K 이상으로 촬영을 해서 뭐 표정이라던가, 그러니까 전신을 다 찍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라던가 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살릴 수 있게 촬영을 하고요. 연출할 때 마치 공간에 스타가 실제 온 것 같이 연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1절이나 한 그 정도는 이렇게 그렇게 끌고 가는데 처음에 이제 리얼리티만 보다가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양한 효과를 씁니다. 그래서 뭐 복제를 한다거나 보이스타나 이제 걸 그룹 스타 같은 경우는 뭐 무대 위로 이제 관객을 올린다고 해서 그 뽑히고 이제 안고 그러면 가장 많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일본에서는 막 눈물도 흘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몰입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한마디로 뭔가 그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예술의 종합 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이 티타임 방송에서 작년에 홀로그램을 주제로 한번 그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런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실제 홀로그램은 이게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게 홀로그램이라고 하면 이제 빛을 제어해서 상이 맺히게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빛을 제어해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정말 트릭으로 해서 반사시켜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800년대부터 있었던 기술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굳이 얘기하면 홀로그래픽이라는 홀로그램스러운 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을 홀로그램 공연이라고 말 안 하고 홀로그래픽 공연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네네. 홀로그램과 홀로그래픽을 구분을 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번 직접 봐야 됩니다. 실제로 동대문, 서울 동대문에서 이 홀로그래픽 전용 공연장이 만들어졌죠. 네네.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한번 보시죠. K-팝 홀로그램 전용관 클라이브는 K-팝 문화와 ICT를 결합해서 K-팝을 보다 인터랙티브하게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하루에 지금 평일에는 300명 정도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뭐 800명.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시즌이 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동대문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명동, 그다음에 제주도, 부산 같은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뭐 키즈라든가 역사 문화 같은 것도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서 문화 장르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봤는데 근데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실제 어떤 특정 인물들이 나오더군요. 나와서 마치 이 없는 가짜의 이 유령과 같이 뭔가를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이제 구조를 좀 봤습니다. 뒤에 구조를 봤더니 아까 앞서서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이 투명 막이 45도 기울기로 돼 있고 아래에는 그 흰색 천 같은 게 있더군요. 그래서 위에서 프로젝터가 빛을 쏘면 그게 반사돼 가지고 막 뒤에 형상이 맺혀지는 그런 느낌이 나던데, 자, 이런 그 K-팝 공연 말고도 이 다른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홀로그램만을 활용을 해서 한 것들은 좀 그 전에도 많이 있었고요. 지젤 패션쇼 때 런웨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 모델들이 걸어 나오면 그 모델을 따라서 되게 이렇게 기하학적인 좀 이상한 그런 이제 물체들이 나와서 이제 했던 그 패션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까 그 머라이어 캐리나 그리고 블랙 아이드 피즈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게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2009년에 이제 저희가 그 삼성 모바일 제품 런칭 쇼에서 처음 한번 시도해 봤던 거고요. 마이어니티 리포트에 보면 막 톰 크루즈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적외선 센서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연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르면 폰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던지면 던져지기도 하고 뭐 버튼을 누르면 버튼을 눌러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제스처 센싱을 결합해서 했던 런칭 쇼였습니다. 최첨단 쇼네요, 쇼. 네. KBS가 지난 대선 때 그 광화문에 있는 모 회사 빌딩의 한쪽 벽을 말이죠. 그냥 다 이걸로 활용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가 막 튀어나오고 하는. 네네. 또 프로젝트 하나 갖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보통 뭐 그 야외 공연 야외 쇼 같은 경우는 뭐 10대 정도에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이만한 씨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KBS 대전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한 씨 2개를 이렇게 붙여서 그 뭐 따지자면 4만 원씩 정도 되는 밝기로 써서 효과가 더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영화를 또 이렇게
재탄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더군요. 그 드래곤 길들이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그 드래곤 같은 경우는 리얼로 이렇게 만들고요. 로봇 같은 걸로 만들고 예. 바닥이라던가 그 어차피 이렇게 하늘을 나는 그 영상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관객들하고 같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닥하고 이렇게 옆 벽면 자체를 다 프로젝션으로 해서 공간을 계속 바꿔가면서 같이 여행을 가는 것 같은 연출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마치 진짜 내가 이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을 줄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 뮤지컬이나 연극 있잖아요. 연극 이런 데 그 많이 활용이 되면 네. 굉장히 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작년에 이제 마이클 잭슨 그 태양의 서커스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을 런칭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과거에 지금 볼 수 없는 스타가 스타를 이제 재현을 해서 예.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다면은 아마 지금 이제 살아있는 뭐 빅뱅 싸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감동도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이제 뜨고 있는 이 공연이 분명히 뭐 한두 해 하다가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계속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미래에는 말이죠. 뭐 가까운 미래죠. 뭐 한 10여 년 뒤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콘텐츠를 어디까지 상상할 수 있을까? 어떻을까요? 그 지금은 이제 콘서트에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콘서트 자체를 즐기는 분들에게만 가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다른 공연이라던가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던가 그런 공연까지 계속 발전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기업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관객들에게 선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좀 잘 되면 말이죠. 뭔가 하나를 공연을 하든지 전시를 한다면 야, 정말 이 새로운 또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앞으로도 이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전해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